옛날 옛적 프랑스의 고즈넉한 시골 마을 근처에 울창한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수백 년 동안 신비로운 힘과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며 누구도 그 숲의 중심부에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숲의 중심에는 믿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지닌 장미정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황금빛 날개를 지닌 나비가 살고 있었는데 이 나비는 숲의 마법과 신비를 지키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비는 자신을 찾아오는 인간에게 3가지 소원을 이루어주지만 그 소원은 반드시 숲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에는 소피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아버지에게 그의 어린 시절 모험과 마법의 숲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소피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그 신비로운 숲과 금빛 나비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배낭을 메고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으로 들어서자 주변은 점점 더 무성해졌고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아른거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들과 풍부한 초록색 식물들로 덮인 숲의 길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소피는 마법의 장미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장미 꽃잎은 다채롭고 그 향기는 달콤했으며 그 가운데 황금빛 나비가 날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황금빛 나비에게 다가갔고 나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피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엇을 찾으러 왔니, 아가야? 소피는 용감하게 나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숲과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숲의 마법이 계속 살아남고 마을 사람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비는 미소 지으며 소피의 진심, 어린 소원이 숲과 마을에 가져다줄 평화와 조화를 이해했습니다. 나비는 그녀를 향해 작은 날개를 한번 퍼덕였습니다. 그 순간 장미들은 더욱더 빛나고 숲의 모든 생명체들이 더욱 활기찬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소피의 소원은 단순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것이었기에 숲은 다시 한번 그 마법의 저력을 되찾았습니다. 소피는 마을로 돌아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숲은 마을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사람들은 숲을 보살피고 숲은 그 보살핌에 대해 감사합니다. 소피의 소원 덕분에 마을과 숲은 더 이상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성장하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소피와 마을 사람들은 숲을 방문하여 그 신비로움을 만끽했고 황금빛 나비를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숲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마을의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빵집은 특별한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설적인 마법의 바게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게트는 한 입만 먹어도 모든 소원을 이뤄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나운 용이 나타나 숲을 훼손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루이즈는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용에 대한 오래된 전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전설에는 용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하면 용은 그 마음을 헤아려 숲을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루이즈는 용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지만 홀로 용을 상대하기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빵집 주인인 마르셀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르셀 할아버지는 루이즈에게 빵집 최고 비밀인 마법의 바게트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루이즈, 이 바게트는 마지막 순간에만 사용해야 한다네.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말이야. 루이즈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용이 살고 있는 숲에 도착했습니다. 숲은 어둡고 으스스한 기운이 가득했지만 루이즈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루이즈가 용 앞에 다다랐을 때 용은 거대한 눈을 뜨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누구냐? 왜 나에게 왔느냐? 루이즈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루이즈라고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용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실 이 숲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나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느냐? 루이즈는 표정을 밝히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숲과 마을을 해치지 않기를 바래요. 용은 루이즈의 진심에 감동하며 숲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용과 루이즈는 친한 친구가 되었고 마을과 숲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루이즈는 마법의 바게트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진정성과 친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몽블랑의 그림 같은 산자락에는 마법 같은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을 뽐내며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숲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바로 숲속의 비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의 중심부에 신비한 존재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쉽게 발길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숲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길을 잃게 되면 영영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몽블랑 마을에 가장 호기심 많은 소년 피에르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피에르는 날마다 숲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항상 경계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아침 피에르는 새들의 노랫소리에 이끌려 평소보다 더 깊이 숲을 들어가게 됩니다. 숲은 한적하고 조용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은 작은 별빛 같았고 피에르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문이었어요. 오래되고 낡았지만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듯한 문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피에르는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그는 눈부신 빛과 함께 또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꿈에서 본 것 같은 신비한 세계였습니다. 이 세계에는 말하는 동물들, 웃음이 가득한 요정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에르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마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피에르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숲속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숲에는 수백 년 동안 굳게 지켜온 마법의 힘이 숨어 있었으며 그 힘은 오직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그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바로 그 선택받은 자로서 마을과 숲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피에르는 마법사의 안내를 받아 숲에 여러 곳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는 나무 정령들과 대화하고 숲의 으슥한 곳에서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에르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달았고 숲과 마을 사이의 조화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숲을 빠져나올 때쯤 피에르는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피에르가 아니라 더 성숙해진 인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숲의 모험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 결과로 피에르는 마을에 돌아가 그가 발견한 숲의 비밀과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숲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에르는 숲속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숲과 마을은 오래도록 조화롭게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생클레어에는 아름답고 고요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전설로 간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셀린느라는 소녀는 항상 이 숲의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셀린느는 매일 아침 숲의 가장자리로 나가 부드러운 바람과 햇살이 비치는 곳에서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숲의 소리에 맞춰 노래하는 새들과 함께 춤추었고 그녀의 상상력은 언제나 이 숲을 탐험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봄날 셀린느는 깊숙한 숲으로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밝고 따뜻한 느낌을 따라 걸었고 어느덧 숲의 중심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우아한 백조가 있었습니다. 이 백조는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살짝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조는 깜짝 놀란 셀린느에게 연못의 물을 마시라고 손짓했습니다. 이 물은 하늘의 별들이 모여 이루어진 물이었고 누구든지 그것을 마시면 신비로운 힘을 갖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셀린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순간 셀린느의 눈앞에는 하늘의 시계탑이 보였습니다. 백조는 그녀에게 곧 자신이 마법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계탑은 시간의 흐름을 결정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셀린느는 그곳에서 시험을 통과한다면 백조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셀린느는 용감히 시계탑으로 향했습니다. 시계탑에 도착한 그녀는 지나간 시간의 조각들과 미래의 가능성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시간의 비밀을 푸는 수수께끼를 해결해야 했고 자신의 결정이 마을은 물론이고 그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심사숙고해야 했습니다. 많은 난관과 내적 갈등을 거친 후 셀린느는 마침내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시계탑은 환한 빛을 내뿜으며 풍경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백조는 원래 모습을 되찾은 백작이 되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백작은 고마운 마음으로 셀린느에게 시계탑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셀린느는 마을과 가족들이 있는 생활로 돌아가길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모험과 배움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었고 마을로 돌아와 함께 나눴습니다. 그 후로도 백조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그럴듯한 이야기로 전해졌고 셀린느는 숲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순간을 선사했습니다.